두 사람이 만나고 또 아이도 낳고 오랜 기간 살다가 헤어지려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강효원 변호사님이 누군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 너무 함몰되어서 스스로를 막 심하게 자책하거나 음,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좀 음. 스스로를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한 발 좀 예, 떨어져서 예. 너무 내 탓을 하지 말고 네. 자책하지 말고. 아, 네. 너무 좋은 조언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과는 2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10년을 시달리고 나니 이혼을 할 땐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혼 소송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만 제가 받는 걸로 해서 소송 초기에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조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또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해서 월세 수입도 있고 주식에서 배당 수익도 상당히 있었던 사실을 이혼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이런 재산을 전혀 몰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을까요? 아,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시에는 너무 이제 지치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편에게 재산이 또 있었던 거군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혼할 때 당시에는 이제 재산 조회를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속 살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을 때, 재판 네. 확정 후에 추가로 발견됐을 때에는 나중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연 속에서는 이혼 소송 초기에 바로 조정이 돼서 재산에 관한 조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이 새로운 부동산이나 새로운 금융재산을 알게 되셨다면 추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입증이 좀 돼야 되겠군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조정 조서에 법률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재소 합의 조항을 넣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예, 부재소 합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 법률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고요. 이건 법률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합의에 반해서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각하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 부재소 합의가 유효하려면 일단 특정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고, 또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기 때문에요. 지금 부재소 합의까지 넣어서 조정을 하셨다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 재산에 관해서는 부재소 합의 효력이 미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이게 예측할 수 있었느냐, 예측할 수 없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부재소 합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기관에 직접 재산 조회를 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분할 소송할 때는 이제 보통 당사자들이 서로 부동산, 은행 주식, 예상 퇴직금 같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각종 사실 조회를 진행하는데요. 네. 혼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략 상대방의 재산은 파악하고 있으신데, 음, 기본적인 재산, 뭐 아파트나 전세보증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재산들은 쉽게 아시지만, 사실 정확하게 상대 배우자가 진짜 어떤 부동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지, 뭐 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회를 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예측할 수 있는 재산과 없는 재산인지 기관의 사실 조회를 해야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고, 뭐 계좌를 각자 관리하시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 이런 것도 조회를 해봐야 사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퇴직금은
재산 분할 당시에 정확한 예상 퇴직 금액을 알지 못한다 뿐이지 상대방이 이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장래 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재소 합의에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안 될 것이지만 아예 이 사연처럼 배당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몰랐다.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군요. 네. 네. 시세 가지고 많이 다툼을 해요. 요새같이 이제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재판을 한 1년 하다 보면은 시세가 한 8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세는 재판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8억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 네.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정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군요.